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1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우리나라식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친일파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친일파니까 친영파가 되겠죠. 영국 식민지 시절에 고향인 버지니아에서 살면서 민병대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영국 정규군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여단장까지 하면서 7년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7년 전쟁의 한 부속판으로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졌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연마한 군사 기술을 가지고 독립전쟁 때 영국군과 싸워서 미국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일부 세력의 논법대로 한다면은 조지 워싱턴은 뭐가 되느냐? 친일파가 됩니다. 왜냐? 영국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독립전쟁 때 미국을 도와주는 프랑스를 상대로 싸웠다 이겁니다.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싸웠어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프랑스 군대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해군을 보내고 해가지고 수만 명을 보내가지고 중요한 전투 때마다 프랑스 군이 독립군을 도와가지고 영국군을 격파했습니다.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미국의 독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1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876년에 프랑스 사람이 선물한 게 바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까? 근데 그 프랑스를 상대로 영국 편에 들어서서, 아니 영국 편이 아니죠. 영국군의 지휘관으로서 싸운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 중에 조지 워싱턴을 친영파다, 반역자다, 조지 워싱턴이란 말 지워버리자,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말자, 워싱턴 DC 이름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미친 사람이죠. 반역자죠. 근데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비견되는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분은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만주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만주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만주에 세운 괴뢰국가입니다. 그 만군 장교로서 간도 특설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주로 공산당을 잡는, 공산당과 전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뒤에는 독립투사 조만식 선생을 모시다가 거기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고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국군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조선경비대라고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건국 이전에 미국이 군대를 만들 때 조선경비대라고 했습니다. 그 조선경비대의 장교가 되어가지고 6.25 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6.25 때 이분이 1사단을 지켰습니다. 1사단, 문산 지역의 1사단을 지켰는데 기습을 받았지만은 1사단은 그 전열을 유지해 가면서 남쪽으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왔고, 드디어 8월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결전을 할 때 1사단장으로서 유명한 다부동 전투를 지휘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1사단은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은 6.25 중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후퇴를 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야 미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고, 미군 전사에도 백선엽 장군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30대 육군 참모총장 대장을 하고, 물러난 다음에도 뭐 대사, 교통부 장관, 항상 이 공직에 봉사했던 분이고, 성우회 회장, 그리고 지금도 국군의 상징적인 인물로 벌써 연세가 한국 나이로 99세입니다. 더구나 이분이 한 행적 중에서 중요한, 나라의 운명과 결정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난 이후에 1948년입니다. 군 내로 침투한 좌익들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박정희였어요. 그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신임을 해가지고 어려운 임무는 백선엽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예컨대 지리산 지역의 공비토벌이라든지 아니면 휴전 회담 대표라든지, 이렇게 평생을, 100년 동안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세계와 워싱턴의 세계가 비슷합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시대 때 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 아니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건국의 영웅이기도 하죠. 백선엽 장군은. 그런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모는 자가 있다면 조지 워싱턴을 반역자로 모는 행위하고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진보니 민족주의자니 이런 칭송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영혼을 지금 깔아먹는 바이러스 같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지금 노후에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이 백선엽 장군을 놓고 제향군인회와 일부 세력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함세웅이라는 신부가 회장으로 있는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이 제향군인의 김진호 회장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향부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라고 반박을 하고 나왔는데, 왜 이 함세웅이란 이 문제적 인물이 제향군 회장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빼라고 하느냐 하면 그 논거가 참 괴상합니다.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을 부정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주장을 일축하는 엄정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딱 인용하면서 이것을 논리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1948년이 건국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부정한다.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광복군 안에 있었던 좌익, 공산주의자는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김진호 회장은
더구나 여기에 또 이런 말을 덧붙였네요. 김진호 회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선엽이 전쟁 영웅이자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워싱턴을 독립유공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역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향구는 성명서를 통해서 여기 또 함세웅 신부와 같이 같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광복회장 김원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치인 출신이죠. 광복회장 김원웅과 형단련의 해괴한 주장과 경거망동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가지고 지금 향군과 이 함세웅 신부 측 그리고 광복회 측이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논리가 애국자를 반역자로 모는 이런 쟁점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워싱턴이 친정파냐 아니면 독립의 유공자냐 하는 걸 놓고 미국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2019년에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지금 재향군인데 김진호 회장이 등장한 이후에 친여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그리고 국군의 정체성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해온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만큼은 국군의 정통성과 백선엽 장군의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만은 제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왕지사 요사이 한일 갈등이 또 불거지고, 또 이 정권 세력은 가짜 민족주의, 관제 민족주의, 무조건적 반일 종북주의를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마당인데, 이 기회에 친일 논쟁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뭐였느냐? 지금 친일파가 있습니까?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라고 좌익들이 규정하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애국자입니다. 즉 해방 이후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그 기술을 써먹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시대 때 영국군으로부터 배운 군사 기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저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을 무슨 항일 민족주의 챔피언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런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적화시켜 가지고 한반도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놀아나든지 아니면 그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에 동조했다면 그건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일본과 싸워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나가든지 국내에서든지 일본과 싸워서 목숨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은 절치부심하면서 근대화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회 있을 때 나라를 세워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 친일파라고 매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신현학 씨 같은 사람, 그리고 백선엽 장군,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분의 생애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람을 지금 친일파로 봅니다. 그럼 일본이 적국이냐?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우방국가입니다. 그럼 우방국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반역이냐? 아니면은 반역 집단인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친북파가 반역자냐? 친북이 반역이냐? 친일이 반역이냐? 무조건적 반일이 반역입니다. 여기는 답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방국가, 준동맹국가와 적대관계로서 지내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반역, 더구나 그런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적과 친하게 지내고 우방국가는 적이 되자고 하면 그게 반역입니다. 무조건적 반일은 반역이고 무조건적 친북은 반역입니다. 무조건적 친북과 무조건적 반일을 같이 하는 자는 뭐 이중반역이 되겠죠. 이번에 하여튼 친일 논쟁 제대로 해가지고 누가 과연 애국자인지 누가 과연 반역자인지를 한번 가리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